세계 최고의 영화고장 할리우드에서도 망작들은 쏟아집니다. 우리나라의 영화계도 당연히 망작의 그림자는 피할 수 없겠죠. 100억의 제작비를 들여 대한민국 SF 판타지의 새 지평을 열고자 한 블록버스터작 망했고, 3D 제작을 통한 당찬 시도와 국내 CG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오리지널 국산 괴수물 망했고, 엄청난 중국 투자자본에 힘입어 화려한 색감과 멋진 화면으로 채워진 대한민국 신감성 느와르 영화 망했습니다. 그 외 더 많은 망작들이 존재하지만 이 수많은 망작들의 계보 중에서도 단연코 정상이라 칭해지는 작품이 바로 여러분이 다 아시는 클레멘타인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모릅니다. 언제나 숨은 강자는 존재하는 법.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단언컨대 클레멘타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진 않습니다. 범우주적인 걸작, 대한민국 퇴마물의 선구자. 저 평론가의 평을 보십시오. 함부로 점수를 매길 수 없어 이 영화에 0점을 주었답니다. 클레멘타인이 암을 낫게 했다면 이 작품은 낫을 암게 합니다. 뭔 개소리야! 영대가 시리즈 두 번째, 아직 듣보잡이라 요청이 없어 저 혼자 선정한 이번 영화 맨데이트, 신이 주신 임무입니다. 이 맨데이트는 퇴마물입니다. 우리나라 영화계의 퇴마물이라는 장르의 선구자라 할 수 있죠. 하지만 2015년 영화 검은 사제들이 흥행에 성공하며 국내 테마 장르에 한 줄을 그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치만 틀렸습니다. 이미 7년 전 이 맨데이트가 있었으니까요. 이 작품은 모든 면에서 검은 사제들을 넘어섭니다. 전국 540만이라는 관객을 쓸어 담았다는 검은 사제들. 막상 직접 감상해보니 도대체 한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게 무슨 퇴마물인가요? Fuck yeah, this is the shit! 여러분, 퇴마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마귀를 물리침, 즉 악령들과의 한판 승부를 말합니다. 우리는 수단을 곱상하게 차려입은 기생오라비 따위가 십자가 목걸이를 들고 주문이나 외워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에 담배나 한 대 덮이고 CG로 떡칠해진 악령들에게 한 방 갈겨주란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배드에스적인 퇴마물인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계속 자료화면으로 쓰고 있는 이 영화 콘스탄틴을 들 수 있겠죠. 다시 맨데이트로 돌아와서 이 영화 맨데이트 신이 주신 임무는 좀 전에 제가 말한 퇴마물의 필수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잠깐 500만이나 넘는 관객들을 우롱한 이 검은 찐따들과 비교를 해볼까요? 액션, 검은 사제들에서 액션의 이응자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화는 액션은커녕 설명을 하는 데만 초반을 할애합니다. 설명충 극혐이죠. 심지어 오프닝부터가 설명입니다. 우리의 맨데이트는 영화의 배경 따윈 글자 몇 줄로 끝내고 칼부림부터 시작합니다. 저 장면들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관객들의 니즈가 뭔지 아는 초원부. 이 오프닝으로 인해 관객들은 앞으로 악령과 펼치는 액션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될 겁니다.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understand. CG, 액션은 없지만 CG 정도는 나오겠지 하신 관객들마저 조롱하듯 이 검은 사제들은 동물이나 벌레 따위에게 그래픽을 낭비합니다. 에휴, 뭘 기대하겠습니까? 불길한 징조에 빠지지 않는 저 클리셰들 따위에 CG를 썩힐 때 우리의 갓데이트는 아끼지 않고 화려한 블록버스터급 그래픽들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기타 요소들마저도 검은 사제들은 맨데이트를 넘지 못하는데, 대표적으로 배우들의 연기나 이런 영화에 빠질 수 없는 빙의 씬들. 저거 보십시오. 저 어여쁜 신인 배우를 삭발까지 시킨 것도 모자라 흉측하게 분장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여배우의 커리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연기들까지. 맞지도 않은 배역의 감정노동을 펼친 박소담 씨께 박수를 보낼 따름입니다. 자, 이번엔 갓띵작 맨데이트를 볼까요?
마무리 잘하고 와. 뭐 형사면 다야? 당신들이 죄 없는 사람 야, 괴롭히는 바람에 우리 뭐야, 아버지가 이거. 이렇게 됐어. 너희가 죽인 거라고. 예, 압니다. 저도 검은 사제들이랑 비교하긴 뭘 비교하겠습니까? 맨데이트 신이 주신 임무, 이건 망작이 아닙니다. 이건 괴작입니다. 자, 드립은 실컷 쳤으니 이제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맨데이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이 작품의 연출자 박희준 감독에 대해 간단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누군고 하니 과거 연구와투 출신, 즉 그 대단한 심영래씨의 밑에 있었다 이겁니다. 박희준 감독은 이 맨데이트를 탄생시키기 8년 전 천사몽이라는 SF 판타지물을 연출하며 감독으로 데뷔하였는데, 홍콩의 유명 배우 여명과 이나영 등의 초호화 캐스팅을 들고도 영화를 시원하게 말아먹게 되며 본격적으로 괴작 전문 감독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당연한 수순이듯 한 편의 영화를 더 말아먹고 맨데이트를 탄생시킨 건데, 어찌 보면 이 작품이 괴작이 될 건 불보듯 뻔한 거였죠. 맨데이트의 오프닝부터 시작합시다. 앞서 잠깐 보여드렸듯 영화는 세계관을 설명하는 몇 줄의 프롤로그 글이 등장하며 시작하는데, 저 UCC스러운 연출만 봐도 이 영화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일지 대충 짐작이 가게 합니다. 설명이 지나가면 최랑이라는 인물과 탕이라는 음란기가 작품 내 시간에서 20년 전에 벌인 전투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영화는 대체로 화면이 졸라게 어둡습니다. 진짜 그냥 어두운 것도 아니고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나중에 가면 조명이 문제가 아니라 영화의 화면 보정 자체도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나름 영화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마지막 전투씬은 아예 화면이 있다고입니다. 심지어 이때의 작중 시간상은 대낮입니다. 도대체 뭐냔 말입니다. 이 방사능 끼얹은 듯한 화면은. 뭐 영화를 볼 수 있게 만들어야죠. 이따위로 화면을 만든 의도가 대체 뭐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의도 자체를 알려고 하면 안 되니 넘어가도록 하죠. 전투씬이 지나가면 최랑이 패배의 죽음을 맞이하고 누군가 회상에 잠겨 있는데, 이 인물이 바로 영화의 주인공인 최강이고 정황상 죽은 최랑의 아들 되시겠습니다. 이후 난데없이 들리는 비명소리. 현장에선 괴한이 한 여성을 겁탈하려는 파렴치한 광경이 펼쳐지고, 알고 보니 괴한은 음란기 탕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탕. 이내 주인공 최강과 탕은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하고, 농담이고 차에 치인 줄만 알았던 탕은 도망갔고, 이내 웬 차량이 또 나타나 주인공을 덮치는데, 우리의 주인공 최강은 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하 허탈해야 하는 주인공을 뒤로 한 뒤 나오는 영화의 타이틀을 보면 드디어 오프닝이 끝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쯤 편집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영화 시작한 지 7분간만 봐도 깔게 이렇게 나오는데, 나의 부족한 능력으로 스토리 요약하며 일일이 까다 보면 이 영상이 30분을 넘길지 40분을 넘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점을 핑계로 더 이상의 스토리 요약은 집어치우고 대표적으로 병신 같은 대목들만 딱딱 짚어보기로 하죠. 영화의 대표적인 배경이 되는 곳은 화곡리라는 시골 마을입니다. 영화 초반 10분을 제외하곤 나머지 분량은 모두 이 화곡리를 벗어나지 않는데, 아니 아까 분명 범죄가 세상을 뒤덮었다며 왜 근데 시골에서만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도시에서 더 범죄가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촬영하기 편하려고 그런 건지 제작비를 아끼려고 그런 건지 우매한 저로서는 당최 이해를 못하겠네요. 진짜 영화를 보면 이게 맨데이트 신이 주신 임무인지 화곡리 이장님이 주신 임무인지 모를 정도로 배경 설정 자체부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 이 영화는 장면 자체를 빼도 스토리 전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한 설명도 없고 이해도 안 가는 장면들 투성이에요.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웬 처자들이 나타나 주문을 외우며 의식 비슷한 걸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뭔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웬 괴한이 나타나 여인들을 살해하는데, 영화 자체는 이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진행되긴 합니다. 아니 그럼 그냥 살인사건으로 스토리를 풀지 도대체 저 주문 외우는 장면들은 뭐냐고. 강력의식인지 뭔지 설명을 해달라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는데,
이 장면들에서 뜬금없이 화면을 뱅글뱅글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카메라 기법은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따라한 건지 무슨 영화를 오마주한 건지 이유는 묻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그냥 졸라 도는 거예요. 다음은 제가 뽑은 이 영화에서의 가장 쓰레기 같은 장면입니다. 같이 감상하시죠. 나 먹어봐라. 뭐야 저 병신. 나 쉬운 여자 아니야. 방금 보여드린 장면처럼 감독이 개그 욕심이 있는지 곳곳에 개그 씬들을 산재해 놓았는데 그 수준이 마치 갈가리 패밀리와 드라큘라를 보듯 삼류총극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따위 개그 캐릭터들 때문에 영화가 더 혼란스러워지기만 하니 보는 우리들은 당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모를 정도죠. 여기에 영화의 낮은 퀄리티를 돋보이게 하는 음향 효과도 구경해 보십시오. 와,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전 이 장면에서 진짜 육성으로 터졌습니다. 어떻게 저딴 사운드를 그냥 넣을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리 10년 전이라지만 인터넷만 뒤져도 저것보단 나은 권총 사격음은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건 짤로도 활용 가능하겠다. 이번엔 영화 내 캐릭터들입니다. 일단 여기서 나오는 형사들부터 볼 건데 얘네가 하는 행동은 그냥 경찰 놀이하는 수준입니다. 이들에 대한 연출이 얼마나 허접한지는 이 장면 하나로 다 설명이 됩니다. 이 동네도 슬슬 미쳐가는구나. 이제 총질까지 해야 되고. 오늘 철수해. 아니, 대체 어느 나라 형사가 살인사건 나는 시골에서 한밤중에 총소리를 직접 들었는데 그냥 철수를 합니까? 오늘 철수해. 다음은 주인공들인데 일단 여기서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앞서 설명드린 최강이고 다른 한 명은 여주인공인 신기자라는 인물입니다. 이 둘은 국내에서 1, 2위를 다투는 고스트 헌터들인데 사람들 다 뒤질 때까지 귀신 한 마리 제대로 잡는 모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메인 빌런인 이 음란기 탕이라는 놈은 사람들 몸속에 빙의해 여성들을 겁탈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엔 자기도 귀찮았는지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굳이 음란기라고 설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놈 하는 짓이나 생긴 거, 싸우는 거 보면 퀄리티가 그냥 파워레인저 악당 수준입니다. 사람 죽인다는 것만 빼면요. 그래도 이놈이 마지막에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관객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주인공과의 사투 끝에 죽기 전 내뱉는 대사입니다. 감상하시죠. 인간들이 있는 한, 난 절대 끝나지 않아. 뭐죠 이 떡밥성 대사는? 설마 2탄 만들려고 했나? 자, 깔만큼 깎고 영화의 마지막까지 감상하셨으니 이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저기 진짜 마지막이냐고요? 뒤에 뭐도 없냐고요? 영화는 악령을 죽여버리고 남주가 여주를 발에다주고 성경 말씀 한 절 나오고 끝이 납니다. 진짜예요. 저보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궁금하면 구매해서 보세요. 나도 이거 돈 주고 봤는데 나만 당할 순 없지 씨발. 맨데이트 신이 주신 임무 한 줄 평입니다. 이 영화는 1시간 27분 동안에 개소리입니다.